안녕하세요. 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면 누구나 아는 분이시죠. 유명인사인데요.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 박형용 도의원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리고 또 한 분은 금정숙 우리 옥천 자원봉사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도의원 박형림입니다. 오늘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그 긍정적인 힘으로 이겨내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금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옥천의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날씨가 완연하게 풀렸어요. 좀 이제 낮에는 이게 적응이 안 될 정도예요. 낮에는 너무 덥고 또 밤에는 아직 겨울의 기운이 약간 남아 있어서 외투를 걸쳐야 되고 또 오늘도 저 파카를 제가 두껍게 입고 나왔습니다. 낮에는 뭐 정말 겉옷을 다 벗고 일을 하다 왔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있는 그 청송의 아자학교는 지금 개구리들의 합창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둔벙이 또 있어요. 저희가 이제 둔벙을 밭 가운데 제가 둔벙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개구리들 소리가 낮이고 밤이고 너무 이 자연의 소리, 백색 소음이라고 그러죠. 이 자연의 소리는 사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역시 제가 이 자연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듣기 좋고 그 개구리들이 합창이 며칠 전에 아이들이 왔었는데 몇 명이 왔었는데 그렇게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둔벙으로 살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보라고. 그래서 갔어요. 이 아이들이 발걸음을 조심조심 갔는데 이 개구리들이 사람의 인기척을 딱 느끼는 순간 어떻겠어요? 소리가 딱 끊기죠. 그렇죠. 네, 딱 끊기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어보라고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또 움직이면 딱 끊기고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들이 이제 공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경계심에서 개구리들이 딱 울음을 멈추고 그런 것들을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기하고 이런 좀 겪어봤습니다. 제가 이 개구리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 지금 경칩이 이제 3월 5일이잖아요. 3월 5일을 지나면서 이제 3월 5일 전후로 이렇게 완연한 경칩인데 이때 개구리 합창을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이 풍경이고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여가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네에는요, 경로당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 코시국이라고 하죠. 코시국 때문에 잠시 멈춰 있긴 한데 매일 우리 동네 이제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쳐요. 10원짜리.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가끔가다 들려서 같이 놀다 가는데 하루 종일 해도 2,000원이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맞습니다. 네, 동전으로 하니까요. 뭐 최대 2,000원의 편차가 없어요. 네.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 코시국에 못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서운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오락이지 않나. 뭐니 해도 이게 화투가 최고의 오락이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다 제가 헛발질하고 사는구나.
이런 참 반성을 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 일상 속 여가 생활은 어떻게 우리 금정숙 선생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네. 마음대로 또 갈 수도 없고 또 친척들도 자주 만날 수도 없고 해서 시간이 날 때는 이제 멀리 나가기는 어렵고 해서요. 네, 골목 투어를 하고 있어요. 골목 투어. 예, 되게 이제 마음이 좀 답답하고 할 때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주말에 같은 때는 골목 투어를 어떻게 하냐면 차를 끌고 나가서 멀리 안 가고 그 동네마다 이렇게 가고 싶은 동네가 있잖아요. 그때 네. 가고 싶은 동네를 지역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은 길도 잘 알 수 있고 또 마음도 그때는 그냥 지금은 또 이제 뭐 조금 봄이 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밖에 나가면 굉장히 산뜻하더라고요 공기가.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나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또 플로킹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쓰레기도 줍고 네, 쓰레기 줍기. 네. 이제 걷기도 하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환경 정화도 되고 주변도 깨끗해지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자원봉사자들 또 어르신들한테 봉지를 하나씩 줘서 네. 쓰레기도 줍고 운동도 하시게 하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시고 또 요즘에 이제 차 타고 출근하면서 보면은 벌써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또 어르신들한테도 좋아라 하면서 또 봉사 점수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완전 예, 네, 어르신들이 갈 곳이 일거양득이네요. 없었잖아요. 네, 그렇게 저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일거리도 생기고 네네네. 공익적인 활동도 되고요. 예, 예. 쓰레기를 주우니까 지역을 아름답게 네. 하는 공익적 활동과 네. 개인의 이런 여가도 함께하고, 이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개인이 할 수 있고 어린이 학생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 공익적인 활동의 시스템을 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네.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예, 지금 예, 체계가 네, 돼 네.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주말에 같은 때는 같이 가족들하고 운동하면서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전국적으로 이 자원봉사센터가 잘 돼 있는데 우리 옥천의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쓰레기 줍기와 산책을 겸하는 운동을 겸하는 이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 듣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이 신청해 주셔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네. 뭐 버리는 사람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버리게 되는 건 또 어떤 사연이 있어서 버렸는지 또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줍는 사람이 사랑은 베푸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 자연 사랑, 환경 사랑, 우리 지역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운동을 또 이렇게 여가로 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예,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뭐 이제 사실은 바쁜데 굉장히 바쁜데요. 오늘은 뭐 이 정치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예. 바쁘신데 또 제가 좀 모셨습니다. 또 뭐 몇 가지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일상 속 여가 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저는 그 도연이 되기 전에는 네. 그 등산이나 배드민턴 이런 액티브한 활동을 해서 체력을 좀 강화시켰었는데 이 도연을 하고 나서는 그런 여유나 여가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유. 사실상 요즘에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항상 긴장하고 그 항상 그 주민을 대표하는 그 도의 의원으로서 그런 책임감과 이런 부분 때문에 주로 이제 여유가 있으면 뭐 요즘에 멍 때리기 많이 합니다. 뭐 불멍도 하고 물멍도 때리고 강가에 가서 멍하니 물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것이 그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멍 때리기. 그리고 가족들하고의 여가 활동은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녀들 둘이 있었는데 다 결혼해서 이제 각자 생활하다 보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음.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저녁에 이제 뭐 공설운동장을 우리 식구하고 그 같이 그 운동하거나 조깅하거나 그러면서 가끔씩 이제 그런 활동들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잠 때리기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이어가 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배드민턴이나 이제 등산 같은 활동성이 강한 걸 즐기셨는데 이제 의원 활동하시면서 사실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이제 사실은 머리 아픈 일들이 많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멍 때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서울에 한강이 없으면 서울 사람들 다 정신병자 돼요. 맞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그게 그 한강이 개발이 대상이 아니라 그 한강이 서울 사람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치유의 대상. 치유의 대상이죠.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여기 지금 이 중앙에 이 천이 잘 맞아요. 좋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옥천 주민들의 그 여가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안도 주고. 그런 실개천을 이렇게 굽이굽이 누르고 거기서 새가 지저귀고 물고기가 살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정서를 다시 살려내고 사람이게 만드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니까 이건 뭐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느낍니다. 이 멍 때린다는 것은 사실은 정신을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왜 멍하니 있어? 아깝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시간이 있음으로써 해서 머리 정신적 노동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충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에서의 조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공설운동장에 가보면 맞습니다. 조깅하는 인원 많고 운동 공차기 하는 인원도 많고 그리고 또 공설운동장이 또 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아주 보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가끔 지나면서 보면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보기도 좋았습니다. 우리 잠시 그 노래를 하나 듣고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형용 선생님 신청하신 곡인데 김정민의 바닷가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 즐겁던 날이 바람이 불어와 생각나게 하네. 바닷가 모래 흩어진 날들이 파도가 밀려와 생각나게 하네.
네, 김정민의 바닷가에서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도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오늘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 선생님한테 또 여쭤보겠는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라면은 물론 이제 조금 이제 가족이 흩어져 살고 이러긴 하는데 이제 명절이나 또 특별한 날에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관광을 할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요즘에는 또 날씨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요. 밖으로 나가 보니까 공기도 산뜻하고 너무 좋아요. 네. 그렇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과 또 친구들도 만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또 조심스럽게 네. 또 집으로 초대해서 전에 해봤던 그 삼겹살 파티도 하고 또 산뜻한 공기도 같이 마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예전처럼 자주 만날까 합니다. 그런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 코시국에 정말 이 거리두기라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온라인 소통이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이게 거리두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아이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보면 50대 이상은 이 거리두기가 정말 힘들어해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모여서 사실 집에 이제 초대하는 문화도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뭐 개를 해도 집집마다 돌면서 개 그 유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싹 없어지는 분위기고 이런 애경사도 초대도 잘 안 하고 이런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식으로든 또 긍정적인 효과가 또 나오겠죠. 자, 다음 이야기를 또 주제를 좀 바꿔보겠는데요. 요즘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넥슨 사장이 게임 그 업계 사장이 그저께 이제 타계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굉장히 게임은 중요해요. 어른들도 지금은 이제 30, 40대 어른들도 게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지난주 게스트 분들도 게임에 아주 열광하는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게임도 말고 게임만 다 여가는 아닌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들 놀이 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는 우리 때랑 상황이 시대가 변화돼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놀이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옛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놀이들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사장되고 게임을 통한 핸드폰을 통한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 게임을 통한 그 핸드폰에서의 그런 즐거움 이런 문화로 이제 바뀐 거죠. 디지털 문화로.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사람다울 때 사람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비석 맞추기, 자치기, 여러 가지 공기놀이, 돼지 이런 이런 놀이까지 그때는 어떻게 전자나 어떤 IT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대정신에 맞는 게임 문화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게임, 전자로서도 게임하는 것도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지만 대면을 하고 신체를 접촉하면서 부딪히는 이런 놀이 문화 이런 부분들도
현 시대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아를 또 성장시키고 독립시키고 하는 이런 게임의 문화가 정말 전통에 대한 놀이 이런 부분들이 다시 되살아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 코로나 시국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활동 기회가 없지만 이게 하나의 희소성으로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가 이를 통해서 만족하고 즐거우면 되는 거겠지만 그 자아를 형성하는 그 청소년기에 되도록이면은 친구들하고 또래 집단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 대면하고 하는 그런 그 놀이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100% 공감하는 바인데요. 함께하는 법을 익혀 나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기성도 있지만은 그 이기성과 이타적인 사회적 삶과 함께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더라도 인간 사회는 잃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 느낌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우리 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요즘에는 커피점에 가거나 이런 데를 가면은 그 대학생들이 보드게임을 많이 즐기고 있더라고요. 네, 보드게임. 네, 그렇죠. 같이 이렇게 그룹을 짜서 네. 보드게임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특히 커피점에서 그런 걸 참 많이 보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아직도 뭐 이제 뭐 마땅치가 않고 뭐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게임들을 많이 한다고들 해요. 근데 보드게임은 요새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많이 이렇게 배우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재밌으면서 굉장히 또 지능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 학생들 간에 대학생들 간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게임으로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 보드 게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커피숍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관계성으로 노는 게임을 해요. 온라인에서는 직접 안 보니까 상대가 누군지 확인도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커피숍에서 하는 것은 대면이니까 네. 이건 조금 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결국 아이들의 놀이문화는 이제 지금 이 과도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지 선진국이라는 뭐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서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도 보면 지금 놀이의 패턴이 다시 아날로그 시대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천 정비 사업 이런 것도 옛날 물이 내려오는 길대로 꾸불꾸불 그대로 두는 식으로 개발이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일자로 쫙 내서 보기 좋게 하는 뭐 하천 정비 사업 뭐 이런 그렇죠. 거를 아직까지 이제 우리 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단계를 넘었으면 다시 옛날처럼 꾸불꾸불 물이 내려온 대로 복원하는 그래서 거기에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새가 살고 그 사이사이에 물고기가 숨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생태적인 관점으로 보는 시대가 곧 우리도 오거든요. 근데 왜 이 북유럽이나 서유럽을 제가 주목하냐면 이들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지금 뭐 좌측이 비석치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아날로그적인 그런 시대로 그들이 가고 있다는 거, 그걸 중시한다는 거 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도 지금 한 30-40년 전에 골목에서 뭐 제기차기, 고무줄 공기놀이, 술래잡기, 뭐 조금 공간이 넓은 데서는 차치기, 뭐 이런 것들 했던 것처럼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혹자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얘들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았는데 얘들이 하겠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우리의 유전자가 DNA가 우리의 아이들한테 그대로 가 있다. 안 알려줘도 한다. 다만 시간과 공간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 입시 때문에 초등학생도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입시에 매몰돼서. 그러니까 이걸 해결만 해주면, 시간과 공간만 주면 그 DNA가 결국 그 놀이들을 다 만들어서, 안 알려줘도 된다. 다 만들어서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예, 맞죠.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이 관계 미학으로 노는 거거든요. 옛날에 했던 지금 뭐 고무줄, 공기, 자치기 모든 것들이 관계의 미학,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회성이잖아요. 사회성.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배운 거죠. 거기서 공익적인 사고도 하고 내 개인적인 나의 소중함도 지키고 이래서 그 사회의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재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 그게 놀이문화 속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거듭해 보겠습니다.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지역에 이제 지용제도 있고 중봉 충렬제도 있고요. 많은 짝짝꿍 동요제도 있고요. 신앙송회도 있고 사진전도 있고 굉장히 축제의 요소가 많습니다. 안내에서는 옥수수 축제도 하고요. 또 안남에서는 또 이 직거래 장터도 이제 코시국 때문에 좀 멈추긴 하지만 도시민과 인적 교류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이런 굉장히 이런 지역의 노력들이 많은데요. 우리 지역 축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거를 또 제가 좀 질문을 좀 한 번씩 드려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지역의 축제는 또 예전보다 또 홍보 차원으로서 또 다양한 문화거리, 또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들이 예쁜 모양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 그 저마다 그 지역의 그 모양을 갖춰서 완전히 우리 이제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국민들이 그 축제 예전에는 뭐 지용제다 하면은 전 그냥 국민들이 다 나오다시피 했잖아요. 네. 요즘 몇 년 동안 그걸 못했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되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용제에서 좋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좀 좋아 보였어요? 전통문화라든가요. 전통? 네, 전통문화. 네, 또 전통문화. 네. 어떤 특산물 네. 또 이런 게 있고 또 그 지역의 축제로서 각 그 뭐 읍면 단위로 해서 나와서 또 이제 같이 또 뭐 무슨 뭐라 그럴까 지역에서 아주 특징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연면 같은 데서는 장기자랑 또 꽹과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잘 하고 각 면마다 다 나와서 자기네 그 장기자랑 하면서 그 축제를 아주 마음껏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그렇죠. 풍물단도 네네네. 골고루 다들, 나오고 예, 예. 조금 바뀌긴 했지만 뭐 새마을에서 음식도 만들고 네. 예, 여러 예, 가지. 또 음식이 또 먹거리가 또 많아야 또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먹거리가 없으면은 그 축제장이 굉장히 썰렁하고 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뭐 볼거리 먹을거리는 뭐 네. 꼭 들어가야 네.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박형용 의원께서는 예. 지역 축제를 보는 지난번에 그 묘목 축제도 주관을 하셨었죠. 예, 했었습니다. 몇 년 예. 전인데. 예. 한 18회 때인가 아마 18회 축제 때 예. 제가 아마 그 총괄 팀장을 맡아서 예, 그 그렇죠. 경험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지역 축제는 축제의 그 주제, 취지, 목적이
정말 잘 드러나야 되는데 축제라는 것이 기존에 늘 해왔던 그런 양상 뭐 그런 그 뻔한 스케줄 이런 부분들보다는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축제로 이게 변환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 예산들이 그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축제를 주관하는 독립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축제는 옥천에 없거든요. 대부분이 네. 대부분이 이제 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2년마다 그 전보가 되고 그 근무가 이제 바뀌면서 축제의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옥천군에서 그 관광문화재단을 아마 설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축제의 모든 것을 거기서 총괄하고 그분들이 그 정년퇴직까지 그 일을 하다 보면 이 축제가 지속 가능해지면서 정년에 축제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를 다시 내년에 보완을 하고 뭐 거기에 충족을 주고 이런 시스템의 제도화라고 보기는 그래도 하여튼 관리를 하는 주체가 일정해야 되지 않겠냐. 담당자의 사고나 담당자의 어떤 마인드에 의해서 축제가 달라지면은 이게 그 축제의 목적과 취지에 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축제가 각 그 축제별로 그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취지와 목적 이런 걸 살리면서 지역의 축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의 가수를 그 비싼 그 비용을 주고 데려오는 것보다는 우리 옥천 군민들이 각기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갖고 있고 그 문화 예술적인 부분들을 그 다 그 전문가 수준은 아닐 수 있어도 다들 그 분야별로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다 보니까 밴드나 뭐 다 여러 그 사진 뭐 이런 그 무용 뭐 여러 가지 고전 무용 뭐 아니면 현대식 에어로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라고 여러 그 단체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공연을 보고 우리 주민들이 동질감을 느끼면서 아 저기 누구 아이가 저기에 나왔네 이런 부분들이 그 서로 공유하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그 축제가 유명해지면 외부 사람들이 더 확장돼서 많이 오고 그러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그 치러지고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축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로 통합할 거는 통합하고 살릴 건 살리고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그 축제 관광 문화관광 재단이 옥천군에 들어와서 거기서 총괄해서 그 컨트롤 타워식으로 리더하고 계획을 각각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대신 제도권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하고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해서 주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거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없는 것인가를 검토해서 하시면은 좋은 축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기획 못지않게 예산이 중요한데 그 예산이 관주도였고요. 지금까지 관의 지원 예산으로 축제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자급자족하는 게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 2년에 한 번은 전보 뭐 1년에도 전보를 받기도 하고 길어도 뭐 2년을 못 가니까요. 그 전문성 부족으로 나타나는 게 그분들이 소양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전 사례를 참조해서 내가 습득하다가 보면 시간이 다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그 영속성을
발휘하지 본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발휘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진주 난강 축제라든가 이웃 영동도 이제 예, 맞습니다. 축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 영동군만 해도 예. 그러니까 이제 옥천군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15년 됐는데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옥천에서 작은 마을 축제를 14번을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봉사 활동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안남 지수리에서 마을 축제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 때 한 4개월을 지수리에 계속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말하자면 제가 문화관광재단에 제가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당시라면 근무자 입장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 그 집에 가장 이야기거리,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사진을 한 장씩 찾아내요. 그래서 그걸 신문지만하게 확대를 해요. 그래서 동네에다가 그 사진을 쭉 한 바퀴 돌려요. 이제 뭐 새끼줄에다 다 매달아 놔요. 그러면 그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주인공이 이 사진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직접 참여를 하니까. 예. 내 얘기를 내가 할 기회를 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이 이래요. 내가 80평생 살면서 내가 주인공인 적이 처음이래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동네의 다듬이 잘 두들기는 할머니한테는 다듬이를 가르쳐줘라. 오늘 선생님을 해십시오.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다듬이 소리가 생활의 리듬이니까. 네, 엇박자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경쾌해요. 근데 그걸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할머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장가 잘 부르는 할머니는 자장가 가르쳐주는 일일 교사가 돼요. 이게 한 코너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동네 분들이 그날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하루를 즐기고 놀았는데 축제라는 것은 원래 왜냐면 저 세계적인 축제 그 스페인의 도마도 축제가 1시간 반 정도 놀아요. 전 세계 인구가 모이는데 그러니까 축제가 꼭 기를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고 주민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내일처럼 이걸 덤비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자분들이 항상 보면 힘들어하죠. 이게 사람이 모일까? 또 어떤 사람이 이것도 뭐 능동적으로 이걸 주체적으로 참여해 줄까? 근데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그 주민 참여에 그게 좀 미약해요. 저는 이제 주민들이 더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좀씩 좋아질 거예요. 근데 또 주도하고 기획하는 입장에 선 분들은 그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 주민이 갖는 자기 소재를 가지고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15년 전에 그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놔서 지금도 검색이 가능한데요. 그런 실험을 했는데 그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똑같이 해도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성공을 했으면 그걸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그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었으면 하나의 그게 옥천의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그 외부에 인정받고 네. 그 각광받고 이렇게 그 지속 가능한 그 테마들이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자꾸 단절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일단 역사에 묻혀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축제 전문가긴 맞아요. 한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문화관광재단에 제가 직원이었다면 생계가 그렇죠. 해결되니까 그 일만 그렇죠. 해왔겠죠. 예, 맞습니다. 해왔겠죠. 근데 저는 뭐 관에서 돈 네. 한 푼도 받지 않고 네. 제가 봉사 차원에서 옥천에 작은 마을 축제를 14번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봉사 영원히 할 수가 없죠. 제 생계는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혀 안 되는 공공기관이 네. 독립적으로 그렇죠. 그 역할을 해놔야 되는. 그렇죠. 공공성은 예, 뛰되 맞아요. 독립적인 기관이 예, 그렇게 돼요. 예, 이렇게 하면 공공성은 띈 독립기관이 주도를 하면 충분히 성공할 예, 수가 있는 가능하죠. 예. 제가 거기 직원이었다면 그거 15년 동안 살려냈죠. 지금까지. 열정을 다 바쳐서 다 할 수 있는 네, 거죠.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영원히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맞아요. 밥을 제가 빌어 먹을 수 없잖아요. 제가 벌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계속 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참 문제가 있었고요. 자,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금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함께 듣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이종환의 김종환이죠.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함께 들었습니다. 참 언제 들어도 좋아요. 포근하고 이 정서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가 녹아 있는 노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엊그제는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싱어게인 2. 싱어게인 2도 저도 봤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1등한 그 김기태 씨가 1등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분이 1등할 거를 좀 바람을 했었는데 기대를 했는데 그분이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한 10년 전에 나왔다면 어림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맞아. 허스키한 보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반적인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목소리인데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노래할 때는 달라. 맛이 다르고 그분의 1등이 되는 걸 보면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확실히 다양성과 개성의 시대다. 10년 전에 그분이 이 오디션 프로에 나왔으면 그냥 예선에서 탈락했을 거예요. 1차에서. 네. 근데 지금은 맞아. 이제 그냥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 식상해. 근데 정말 새롭게 잘하는 사람을 각광받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다양성 시대니까요. 네. 그래서 그분이 1등하는 걸 보고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변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옛날에 그 2회인가요? 그 엠넷에서 할 때 그 허각이라는 사람이 1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허각 그 친구가요.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비하의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라고. 네, 친구라고 이 친구 저 친구 이렇게 부르는 게 청소년한테도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하의 뜻이 있다고 쓰지 않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 이 허각이라는 이분이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요. 놀랍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오디션에서 1등을 했는데 처음 듣네. 그게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 방송에서 왜 이제 몇 등 안에 순위에 드는 사람들 일상을 쫓아다니며 찍어요. 몇 등 안에 이제 상위권에 들어간 사람들만 남았을 때 그 사람 하루를 일상을 쫓아다니며 찍는 게 이제 배경 화면으로 나오는데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저도 못 봐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디서 음을 들으면 이 뇌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발달돼 있구나. 발달돼 있는 거예요. 이 악보를 보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배웠겠지만 거기에 나올 때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천재적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민족이 원래 악보가 없었어요. 그렇죠. 다 구전되는데 그 구전의 아리랑서부터 모든 음악이 우리가 악보가 없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음율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뇌에. 그래서 내가는 허각이라는 분이 이상한 게 아닌데 왜 허각이 이상한 게 보이나. 그리고 너무 통쾌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음악은 즐거울 낙자잖아요. 근데 왜 음악으로 자꾸 인식하냐는 거예요. 테크닉과 기술. 예, 우리는 그냥 이론. 예, 즐길 악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학이라고 해서 배울 학자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보 몰랐던 것이 이게 너무나 쇼킹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전통적으로 허각 이분이 방식이 노래를 배우는 방식이 옛날에 맞았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참 통쾌했어요. 어떻게 악보를 못 보는 사람이 1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음악계의 혁명적인 사건이거든요. 옛날에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서울대에서 성악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TV에 나와서
이제 유행가를 부른 거예요. 대중음악. 그러고 나서 그쪽 그 학파에서 이렇게 제껴놨대요. 너는 사입이다, 가짜다. 이렇게 해서 제껴놨대요. 그래서 그 수모를 겪고 자기는 그 길을 쭉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 주영남 씨가 갖는 그런 특징들이 또 생겨난 거죠. 어쨌든 좋습니다. 자, 우리 지역 축제가 어떤 의미로 와닿았고 그것이 개선 방향까지도 우리가 함께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문화, 건강한 문화가 지향할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우리 박형영 의원님과 금정숙 센터장님 두 분 모시고 나눴는데요.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돼갔어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 맺은 말 아쉬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맺은 말 겸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옥천 군민들, 주민들 그 코로나 때문에 항상 그 우울해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옥천군을 위해서, 옥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고 더 좋은 옥천, 더 좋은 행복 찾아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옥천 구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고 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에 왔어도 또 이렇게 옥천에는 많은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용기 내서 조금만 더 참으시고 또 조금만 더 조심하시고 그러면 또 다 이겨나갈 겁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금도 많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고 노력하고 해서 건강하게 다시 또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우리 옥천 공동체 라디오에서 정치 토크를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누구나 나와서 자기 의견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이런 공간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자쌤과 놀다 보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함께 하고 싶은 분은 옥천 공동체 라디오에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